지금부터 여러분께 아주 기묘한 질문을 하나 던질까 합니다. 어쩌면 조금 섬뜩하게 들릴지도 모르겠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남긴 모든 발자취들, 그리고 매 순간 내렸던 그 모든 선택들이 사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철저하게 정해져 있던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우주가 정교한 수학적 법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태엽시계와 같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물리학이 명령하는 대로 묵묵히 회전할 뿐인 그 거대한 기계장치 속 하나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할 테니까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숨막히게 하나요? 아니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 같습니까? 자, 잠시만요. 성급히 대답하기 전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죠. 만약 이 현실의 가장 깊은 밑바닥, 즉 원자와 전자가 춤추는 미시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그저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완벽한 우연. 우주는 그저 맹목적으로 주사위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을 뿐이고,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수조 번의 동전 던지기가 우연히 누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이쪽이 조금 더 위안이 되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를 때쯤이면 이 두 가지 섬뜩한 세계관이 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는지 온전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동이 과연 우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물리학이 얼마나 경이롭고도 깊은 감동을 주는 해답을 내놓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은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런 뻔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 해답을 품고 있는 물리학은 제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와 같거든요.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머릿속으로 당구를 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큐베로 흰 공을 찌르면 그 공이 당구대 위를 매끄럽게 굴러가 다른 공과 강렬하게 충돌하고 마침내 그 공을 구석의 구멍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참으로 우아한 궤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큐대를 얼마나 강하게 내리쳤는지, 타격점은 어디였으며 어떤 각도로 충돌했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모든 공이 최종적으로 멈추는 위치를 오차 없이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즉,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말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과거의 고전 물리학자들은 이 거대한 우주 역시 당구대와 다를 바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19세기 초엽, 그는 우주를 꿰뚫어보는 초월적인 지성체를 하나 상상해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를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 기이한 존재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단 한순간에 완벽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단 하나의 원자, 미세한 전자, 심지어 허공을 떠도는 먼지 한 톨까지도 말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 엄밀한 수학적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악마는 그 법칙들을 이용해 우주가 맞이할 영원한 미래를 남김없이 계산해낼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과거의 역사조차 거슬러 올라가 재구성할 수 있겠죠. 그 어떤 비밀도 이 존재 앞에서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존재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상상 속일지라도 라플라스의 악마가 존재할 수 있다면 오늘 아침 당신이 메뉴를 고르며 내렸던 그 선택은 사실 당신의 자유의지가 아니었던 셈이 됩니다. 그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건일 뿐이죠. 당신의 뇌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이미 그렇게 배열되도록 운명 지어져 있었고 바로 그 특정한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었으며 영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결국 당신의 손이 그 빵 조각을 집어들도록 조종한 것입니다. 아득한 태초의 빅뱅 속에는 이미 당신의 오늘 아침 식사가 잉태되어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은 우주가 탄생하던 그 최초의 조건 속에 철저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정론이라 부릅니다. 고전 역학의 세계관이 낳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도 무자비한 결론이죠. 뉴턴의 운동 법칙에는 그 어떤 우연이 개입할 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현재 위치와 속도만 제게 알려주신다면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미래에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과 의지는 그저 헛된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그 전에 이 완벽해 보이는 우주의 대본에 숨겨진 아주 기묘한 균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거든요. 아주 거대하고도 치명적인 균열 말입니다. 라플라스의 악마에게는 피할 수 없는 맹점이 존재합니다. 사실 그 맹점은 여러 개인데 하나같이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매혹적이죠.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벽은 다름 아닌 현실성의 한계입니다. 우주의 톱니바퀴가 이론적으로는 한치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간다 할지라도 실제 현실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거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 서늘한 진실을 처음 마주한 사람은 1960년대 초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기상학자였습니다. 당시 그는 지금 보면 한없이 투박한 초창기 컴퓨터로 기상의 패턴을 구현하려 애쓰고 있었죠. 대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온도는 어떻게 변하고, 기압은 또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서술하는 몇 가지 방정식들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이 수식들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결정론적인 법칙을 따르고 있었죠. 그 어떤 무작위성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가 시뮬레이션을 가동하자 화면에는 날씨의 형상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날씨는 아니었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잔잔해지며 전선이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살아 숨쉬는 하늘 그 자체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특정 구간의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방대한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돌리는 대신 중간 지점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예전에 출력해 두었던 종이에서 수치들을 찾아 타자기로 입력했습니다. 여기서 운명이 엇갈립니다. 당시 그의 컴퓨터는 소수점 아래 6자리까지 숫자를 기억했지만 출력된 종이에는 딱 3자리까지만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숫자 0, 5, 0, 6, 1, 2, 7 대신 0, 5, 0, 6 이라고만 입력했던 겁니다. 참으로 미미한 차이였죠. 고작 1000분의 1에 불과한 오차였습니다. 그는 느긋하게 커피를 한 잔 내리러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리에 돌아왔을 때 기계가 뱉어내고 있는 기상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었죠. 처음엔 그저 컴퓨터가 고장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점에서의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균열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결국 전체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기묘한 현상을 가리켜 카오스라고 부릅니다. 학술적인 용어로는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한 의존성이라 명명하지만 조금 더 시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가녀린 날갯짓이 3주 뒤 텍사스의 거대한 토네이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섬뜩한 은유입니다. 그 나비가 무슨 초월적인 힘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떨림조차도 거대한 파도처럼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이 개념의 심연을 명확히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너무나도 핵심적인 진리거든요. 카오스는 결코 무작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로렌츠가 사용했던 방정식들은 수학적으로 완벽히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우주가 주사위 놀이를 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시작점의 상태만 완벽하게 쥐어준다면 그것은 영원히 동일한 결과를 토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깊은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 즉 무한한 정밀함이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 우주에서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공간을 부유하는 작은 입자 하나의 위치를 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소수점 아래 한 자리, 5자리, 아니면 10자리까지는 포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한대의 자릿수까지 측정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미지의 장애물, 우리가 결코 닿을 수 없는 마지막 숫자의 그림자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 카오스의 세계에서는 그 알 수 없는 마지막 숫자가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팽창하여 결국 세계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참으로 심오하고 철학적인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곧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입자가 차가운 물리법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르는 완벽한 결정론의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해도 미래는 영원히 베일에 쌓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예측하려면 알m, 즉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이 움켜쥘 수 있는 정보는 언제나 유한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로렌츠의 방정식에는 일말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무작위성은 존재하지 않았죠. 만약 당신이 태초의 조건들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 무한한 해상도로 세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영원토록 하늘의 지물을 예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의 시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죠. 우리가 만물을 관측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카오스의 성질로 인해 그 티끌 같은 오류들은 폭발적으로 침식해버립니다. 그렇기에 현실의 우리가 고작 일주일 남짓의 날씨만을 간신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시간은 사실상 눈을 감고 동전을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죠. 다가올 내일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정해진 운명을 우리가 결코 엿볼 수 없다는 비극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운명 지어져 있다는 것, 그 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카오스 이론은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진실 하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데 우리가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문장이 품고 있는 철학적 무게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까마득한 산의 최정상, 그 칼날 같은 능선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양옆으로는 아득히 깊은 두 개의 계곡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얹혀있는 작은 조약돌 하나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 어느 방향으로도 굴러떨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뺨을 스치는 미세한 바람의 결, 혹은 개미 한 마리의 가벼운 발걸음조차도 이 돌멩이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엔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일단 벼랑 끝을 벗어나 굴러가기 시작한 돌은 결국 둘 중 단 하나의 계곡 바닥에 영원히 머물게 되겠죠. 출발점에서의 차이는 먼지 한 톨보다 작았지만 그 끝은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아슬아슬한 산꼭대기가 바로 여러분의 두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 찰나의 경계선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신경세포들이 맹렬하게 전기 신호를 뿜어내고 뇌 속의 화학물질들이 소용돌이치는 그야말로 완벽한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죠. 이토록 혼란스러운 시스템 속에서는 그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 미립자 수준의 요동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미세한 떨림은 현재 인류가 가진 그 어떤 잣대로도 결코 측정해낼 수 없을 만큼 아득히 작은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만약 이 거대한 우주의 톱니바퀴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전지전능한 라플라스의 악마가 우주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고 한들 정작 우리 자신은 결코 그 초월적인 관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앞으로 내릴 선택조차 짐작할 수 없습니다. 혼돈이라는 짙은 안개가 당신의 시야를 완벽하게 가려버렸기 때문이죠. 완벽한 예측의 불가능성.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우리에게 일말의 구원이나 자유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기묘한 감각을 조금 더 파고들기 위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날씨를 떠올려 보시죠. 현대 인류의 손에는
경이로운 성능을 자랑하는 슈퍼컴퓨터가 쥐어져 있습니다. 1초라는 짧은 찰나에 수십억 번의 수학적 계산을 가뿐히 해치우는 거대한 강철의 두뇌 말입니다. 우리는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부터 대기권의 기상 관측기구, 그리고 검푸른 바다 위를 떠도는 부표까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이 기계의 입속으로 쏟아붓습니다. 공기와 물의 흐름을 지배하는 유체역학, 뜨거움과 차가움의 법칙인 연력학 등 우주를 움직이는 거의 모든 물리 법칙을 우리는 이미 통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작 2주일 뒤에 하늘이 맑을지 흐릴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주 미미했던 오차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관측 과정에서 스며든 먼지 같은 부정확함. 수학 공식을 편하게 풀기 위해 슬쩍 타협했던 미세한 근사치들이 수천 번, 수만 번 증폭되며 결국 진짜 진실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리는 것이죠. 대기의 흐름 자체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연의 규칙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지만 그것이 만들어낼 미래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사실상 영원한 미지수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의 뇌 속 깊은 곳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1000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들, 그리고 그 사이를 거미줄처럼 잇고 있는 1000조 개의 경이로운 연결망. 이 숨막히도록 기하학적인 미로 속에서 수많은 정기적이고 화학적인 신호들이 끊임없이 명멸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이로운 소우주 속에서 당신이 다음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슨 생각을 떠올릴지 누군가 완벽히 예측해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차갑던 물리학은 가장 뜨겁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탈바꿈합니다. 과학계에는 계산적 비환원성이라는 아주 우아하면서도 무자비한 개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극도로 복잡하게 얽힌 어떤 시스템들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기 위해선 직접 그 과정을 끝까지 살아내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결과를 미리 훔쳐볼 수 있는 마법 같은 지름길 따위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스스로 시간의 흐름을 통과하며 빚어내는 결론보다 더 빨리 정답을 도출해낼 방법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알아내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신 스스로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만물의 정고를 쥔 라플라스의 악마라 할지라도 당신의 선택을 앞서보기 위해선 당신의 뇌 구조를 세포 하나하나, 시냅스 하나하나까지 똑같이 재현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깊은 의문이 생깁니다. 그토록 모든 것을 완벽히 모방해야만 얻어지는 결과를 과연 단순한 예측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행위가 아니라 또 다른 평행우주에 당신을 창조하여 똑같은 고뇌를 겪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심오한 모순입니다. 결과를 미리 계산해내는 것과 직접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들은 단순히 차가운 물리법칙이 뱉어낸 무미건조한 결과값이 아닙니다. 그 선택들 자체가 생동하는 물리학 그 자체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맥동하는 거대한 우주의 연산에 동참하는 위대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제가 앞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비틀어버릴 또 다른 반전을 약속드렸었죠. 이제 마주할 진실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고전 역학의 질서정연한 세계관은 사실 이 우주의 진짜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가장 깊숙하고 근본적인 심연으로 내려가 보면 그곳에선 모든 것이 극도로 기괴하고 매혹적인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상식을 산산조각 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짙은 어둠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1920년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이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딛고 서 있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거 고전역학의 시대에는 어떤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티끌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믿었죠. 현능한 지성체, 이른바 라플라스의 악마라면
능히 우주의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을 거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양자의 심연은 그런 오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측 장비가 투박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우주 자체가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품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둠 속에서 춤추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움직임을 포착하려면 빛과 같은 무언가를 쏘아 올려 반사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녀석은 광자라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의 무리입니다. 이 조그만 빛의 알갱이가 전자와 충돌하는 찰나 필연적으로 전자를 거칠게 튕겨내버리게 됩니다. 결국 존재를 확인하려는 관측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대상의 속도를 영원히 미공 속으로 빠뜨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부드럽고 에너지가 낮은 빛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면 어떨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런 빛은 파장이 너무 길어서 전자의 정확한 좌표를 결코 짚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서늘합니다. 인간의 측정이 서툴러서 생기는 한계 따위가 아니라는 뜻이죠. 전자에게는 완벽한 위치와 완벽한 운동량이라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알아야 할 명확한 실체조차 없다는 것. 그 정보 자체가 이 우주의 장부에는 아예 쓰여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불확실성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시세계의 물리법칙에서는 동전을 던진 뒤 손으로 덮어두었다면 그 아래의 동전은 이미 앞면 아니면 뒷면으로 확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죠. 하지만 미시세계의 양자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관측이라는 행위로 개입하기 전까지 전자는 문자 그대로 우주 곳곳에 유령처럼 동시에 흩어져 존재합니다. 그러다 시선이 닿는 찰나 비로소 하나의 뚜렷한 실체로 주저앉아 버리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실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완벽하게 무작이라는 겁니다. 이면에 숨겨진 법칙을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무작위처럼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우주의 철칙 자체가 그곳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의 결과를 툭 던져놓을 뿐. 그 어떤 숙명도 이 결과를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인슈타인은 이 기괴한 진실을 몹시도 혐오했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분노했죠. 그는 만물이 정연한 인과율로 굴러가는 더 깊은 심연의 질서, 이른바 숨은 변수를 찾아내기 위해 수십 년의 세월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수많은 실험들은 한결같이 아인슈타인의 패배와 양자역학의 승리를 증명했습니다. 이 세계의 밑바닥에는 통제할 수 없는 맹목적인 우연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요. 이 경이롭고도 섬뜩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 하나를 들려드리죠. 바로 그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아주 가느다란 틈새가 두 개 뚫린 장벽을 향해 전자를 하나씩 고독하게 쏘아보냅니다. 장벽 너머에는 그 전자들이 어디에 부딪혀 흔적을 남기는지 기록하는 스크린이 놓여있죠. 상식적으로 전자가 작은 총알이라면 스크린에는 두 개의 틈새와 일치하는 두 줄기의 흔적만이 선명하게 남아야 할 겁니다. 어떤 녀석은 왼쪽 틈을 통과하고 다른 녀석은 오른쪽 틈을 지나면서 결국 두 개의 띠를 형성하겠죠. 하지만 자연은 우리의 상식을 가볍게 비웃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기묘하게도 물결이 교차할 때나 생기는 간선무늬입니다. 밝고 어두운 띠들이 수없이 겹겹이 펼쳐진 모습이죠. 이 딱딱한 입자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두 개의 틈을 동시에 빠져나가 자기 자신과 충돌하며 파도처럼 부서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광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전자들이 서로 부딪힐 여지조차 없도록 아주 긴 시간 간격을 두고 한 발씩 천천히 쏘아보내도 스크린에는 여전히 파동의 무늬가 새겨집니다. 이 개별적인 전자 하나하나가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도 마치 유령처럼 두 갈래 길을 탐색하며 자기 자신과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이한 마술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우주의 뒷면을 훔쳐보기로 결심했다고 쳐보죠. 전자가 도대체 어느 쪽 틈을 지나는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파동의 무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들통난 마술사처럼. 전자는 평범한 총알로 돌아가 두 줄의 선명한 자국만을 남깁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관측이라는 행위 단 하나가 존재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인간의 시선이 닿지 않는 칠흑 같은 심연 속에서만. 그것은 두 개의 문을 동시에 넘나드는 일렁이는 파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측이라는 행위를 하는 그 찰나, 파동은 돌연 하나의 입자가 되어 오직 단 하나의 틈새만을 통과합니다. 게다가 어느 길을 택할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무작위의 영역에 놓여 있죠. 미리 정해진 운명도 어떠한 물리적 원리로도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심연. 바로 이 지점이 아인슈타인을 그토록 고뇌하게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우주의 근간이 주사위 놀이와 같은 맹목적인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 즉 모든 결과를 조종하는 더 깊은 차원의 진리가 반드시 숨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리학계는 이 가설을 철저하고도 집요하게 검증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만약 그 숨겨진 진리라는 것이 실제한다면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 했던 양자역학의 기괴함보다 훨씬 더 섬뜩하고 기이한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품은 우연성이 허상이 아닌 잔혹한 현실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울한 진실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라플라스의 악마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게 될까요? 전 우주의 모든 상태를 오차없이 꿰뚫어 보는 전지전능한 존재라 할지라도 애초에 그런 악마는 개념적으로조차 존재할 수 없다는 사망 선고입니다. 다가올 내일은 그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리시 세계의 사건들은 결코 환원될 수 없는 순수한 우연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가 거대한 톱니바퀴가 아니라 맹목적인 우연이라면 말이죠. 내 삶의 선택들조차 그저 양자적 요동이 빚어낸 무의미한 제비뽑기에 불과하다면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위안이 되느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정교한 태엽장치에서 풀려난 대신 차가운 주사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허무함과 의구심은 지극히 타담합니다. 냉목적인 우연 역시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매 순간 동전을 던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그가 주체적인 의지를 행사한다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저 변덕스러운 운명에 자신을 내던졌다고 표현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디서 삶의 주도권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저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줄 결정적인 또 다른 물리법칙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시간의 화살을 쥐고 있는 무자비한 법칙, 엔트로피입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함 속에 아주 기묘한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우주를 지탱하는 거의 모든 근본 물리법칙들은 시간이 앞으로 흐르든 아니면 거꾸로 역류하든 완벽하게 똑같이 작동한다는 점이죠. 당구공 두 개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충돌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대감기를 해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진짜 시간의 흐름인지 육안으로는 절대 분간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방향 모두 물리학적으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라는 연극 무대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달걀의 영상을 본다면 누구든 시간의 방향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처참하게 깨진 달걀 껍데기가 제 발로 기어 올라와 매끈한 타원으로 되돌아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엎질러진 우유가 허공을 갈라 다시 유리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 모든 파멸의 과정은 오직 단 하나의 방향으로만 질주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무질서의 척도, 엔트로피에 있습니다. 흔히들 무질서도라고 부르지만 조금 더 깊이 파고들자면
겉으로 보이는 하나의 거시적인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부에 얼마나 수많은 미시적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달걀은 그야말로 질서정연한 엔트로피가 지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수많은 분자들이 완벽한 껍질을 이루기 위해 배열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단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으깨진 달걀은 엔트로피가 폭발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난장판을 만들어내는 분자들의 배열 방식은 그야말로 셀 수조차 없을 만큼 수십억의 수십억 배에 달하는 무한한 경우의 수를 가지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의 모든 만물이 결국 질서에서 무질서를 향해,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고 선언합니다. 달걀이 깨지기만 할 뿐 다시 온전해질 수 없는 잔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다시 들러붙는 것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근기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단지 기가 막힐 정도로 그 확률이 희박할 뿐입니다. 흩어졌던 수억 개의 분자들이 기적처럼 완벽히 동일한 타이밍에 완벽히 역방향으로 움직여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이론상으로는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 가능성은 우주가 탄생하고 소멸하는 억겁의 세월을 수조 번 반복한다 해도 결코 목격할 수 없을 만큼 소름 끼치도록 희박합니다. 이 아득한 개념을 체감하기 위해 숫자를 조금 빌려보겠습니다. 숫자는 이 철학적 공포를 피부에 와닿는 현실로 만들어주니까요. 가스 분자가 정확히 100개 들어있는 텅 빈 상자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어느 찰나의 순간 그 분자들이 마법처럼 상자 안의 왼쪽 공간에만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간 전체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 분자들이 아무런 개입 없이 스스로 다시 왼쪽에만 모일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각각의 분자가 왼쪽 공간에 존재할 확률은 동전 던지기처럼 정확히 50대 50, 반반의 확률일 테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100개의 입자가 전부 왼쪽 공간에만 고스란히 모여 있을 확률은 정확히 2분의 1의 100제곱에 불과합니다. 이는 100만의 1조를 곱하고 또 1조를 곱한 아득한 숫자분의 1이라는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희박한 가능성이죠. 고작 분자 100개가 만들어내는 우연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무심코 들이마시는 단 한 번의 숨결 속에는 10억의 1조를 곱한 것보다 더 많은 기체 분자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무수한 분자들이 마치 지성을 가진 듯 일제히 한쪽으로 쏠릴 확률요. 인간의 나약한 언어로는 그 소름 돋는 희박함을 온전히 담아낼 단어조차 없습니다. 우주가 탄생하고 소멸하는 전체 수명의 10억 배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10억 배를 곱한 영겁의 굴레 속에서 기다린다 한들 결코 목도할 수 없는 광경이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 즉 무질서를 향한 우주의 여정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숙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물리 법칙들이 과거로의 여행을 엄격하게 금지해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근원적 법칙들은 시간이 앞으로 흐르든 거꾸로 역류하든 완벽하게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작동하니까요. 하지만 통계학적 확률이라는 거대한 폭군이 시간의 흐름을 냉혹한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기묘한 진실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 머릿속으로 작은 영화 한 편을 재생해보죠. 누군가 높은 곳에서 날달걀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영상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보십시오. 달걀이 허공을 가르고 내려와 단단한 바닥에 부딪혀 잔혹하게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영상을 거꾸로 되감기 해보겠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파편과 끈적한 파멸의 흔적들이 마치 중력을 거스르듯 바닥에서 일제히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는 공중에서 매끄러운 껍질을 가진 완벽한 태초의 달걀로 재조립되더니 사람의 손바닥 안으로 사뿐히 안착합니다. 헛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무언가 단단히 고장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을 테니까요. 현실의 우주에서는 결코 벌어질 수 없는 망상이죠. 하지만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요? 개별 분자들의 미시적인 심연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대감기 영상 속의 모든 움직임은 물리학적으로 단 하나의 법칙도 위반하지 않은 완벽히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그저 각각의 입자들이 뉴턴의 엄정한 운동 법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르며 단지 반대 방향으로 유영했을 뿐이니까요. 진짜 서늘한 문제는 그 수많은 움직임들이 너무나도 기괴할 만큼 완벽하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부서진 달걀이 스스로의 상처를 꿰매며 합쳐지려면 영상이 역재생되는 바로 그 첫 순간에 모든 물리적 조건들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정밀하게 세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수십억 개의 분자들이 하나의 오차도 없는 속도와 방향을 계산해내어 단 하나의 온전한 달걀을 향해 일제히 몸을 던져야만 하니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주의 심연을 관통하는 몹시 차갑고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과거는 그토록 정돈되어 있었을까요? 어째서 이 우주는 엔트로피가 극도로 낮은 숨막히게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그 장대한 막을 올렸던 걸까요? 사실 이것은 현대 물리학이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앓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 매혹적인 난제 중 하나입니다. 대폭발, 즉 빅뱅은 경이로울 만치 매끄럽고 균일하며 무질서도가 텅 비어있는 우주를 잉태해냈습니다. 바로 그 기적 같은 고요한 시작점 덕분에 지금껏 우주의 엔트로피가 폭발적으로 팽창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시간이라는 화살에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죠. 그러나 우주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토록 고결한 형태를 띠며 태어났는지는 여전히 짙은 장막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주의 철학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비극적인 사실. 즉, 미래가 과거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띠는 현상 자체는 결국 붕괴를 향해 치닫는 우주의 본성에서 비롯되며, 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지독하게 깊은 비대칭성을 새겨놓습니다. 인과 유리라는 개념의 무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늘 원인이 세상에 태어난 뒤에야 비로소 결과가 뒤따른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이 돌을 던졌기 때문에 유리창이 비명을 지르며 깨지는 것이지, 유리창이 깨졌기 때문에 허공에서 돌이 날아오는 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째서 그럴까요? 앞서 말했듯 물리법칙들은 시간의 방향을 가리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 우울한 해답은 바로 엔트로피의 장난에 있습니다. 당신이 허공으로 돌을 쥐어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 고요한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얽힘들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날아가는 돌의 서늘한 궤적은 당신 발의 신경세포들과 운명적으로 결속되고, 그 미세한 세포들은 뇌 속에서 번뜩였던 당신의 의도와 영원히 맞닿아버리죠. 그러다 돌이 유리창의 심장을 꿰뚫어 박살내는 찰나, 그 폭력적인 사건이 품고 있던 정보들은 산산조각난 파편처럼 주변 환경 속으로 속절없이 흩어집니다. 통계학의 무자비한 렌즈를 통해 바라보자면 그렇게 우주로 흩뿌려진 정보는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영원한 산란이자 죽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경이롭고도 핵심적인 결론에 닿게 됩니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찰나의 행동들이 그토록 무겁고 숭고한 이유는 그것이 우주에 찍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행할 때 그것은 그저 원자 몇 개를 허공에서 흔드는 단순한 유의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이 거대하고 무심한 우주의 구조 자체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선명한 흉터와 찬란한 무늬를 동시에 새겨넣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짓으로 엔트로피는 높아졌고 정보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퍼져나갔으며, 이 세계는 결코 당신이 숨쉬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중요한 철학이기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가 단단하게 굳어버린 화석처럼 고정되어 있고 미래가 무한한 가능성의 캔버스로 열려있는 이유는 그 깊은 밑바닥에 엔트로피의 엄숙한 법칙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쏟아진 물입니다. 우주의 무질서도는 한 칸 더 타락해버렸고 정보는 바람에 흩어진 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이 세계에 닿지 않은 미지의 시간입니다. 그곳에는 완전히 새롭고 눈부신 형태의 질서들이 춤을 추며 피어날 여백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기적적이게도 바로 당신이 그 경이롭고도 희귀한 질서의 패턴 중 하나입니다. 만물이 혼돈과 붕괴를 향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 허무한 우주 속에서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아찔하게 정돈된 고도의 결정체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소멸하지 않고 굳건히 버텨냅니다. 주변의 혼돈 속에서 치열하게 생명의 에너지를 길어올려 붕괴하려는 스스로의 형태를 유지하며 이 적막한 우주에 당신만의 영구적인 의미를 끊임없이 써내려가면서 말입니다. 우주의 차가운 법칙, 그 연력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기적입니다. 머릿속에 작은 무대를 하나 그려보죠. 이 기이한 현상을 아주 흥미로운 상상을 통해 다른 각도에서 비춰볼까 합니다. 텅 빈 방 안을 유령처럼 부유하는 수많은 공기입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은 맹목적으로 부딪히며 방 전체를 아주 무심하고도 완벽하게 채우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무질서도가 극에 달한 이른바 엔트로피가 팽창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기이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입자들이 돌연 방의 한쪽 구석으로만 밀려들고 남은 공간은 서늘한 진공 상태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정교하게 통제된 고요함, 즉 엔트로피가 짓눌린 극단적인 질서의 상태가 탄생한 것이죠. 하지만 그 구석진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입자들은 다시 미친 듯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원래 텅 빈 공간을 향해 무질서하게 팽창해 나가는 것. 우주의 모든 사물이 파멸을 향해 흘러가는 이 지독한 본성.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이 무심한 붕괴의 공간 한가운데에 숨을 쉬는 인간을 한 명 데려다 놓는다면 어떨까요?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 고동치는 심장과 번뜩이는 뇌를 가진 생명체 말입니다. 이 존재는 폐로 공기를 거르고 팔다리를 뻗어 주변의 사물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다시 빚어냅니다. 무너져 내리는 우주의 섭리 속에서 이 사람은 찰나의 순간이나마 자기 주변에 정교한 질서의 영토를 구축해냅니다. 까마득한 태양으로부터 빚어진 생명의 양분을 태워가며 자신을 둘러싼 혼돈의 무게를 역행하는 것이죠. 생명이란 본질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흩어지게 만드는 우주의 엔트로피에 맞서 맹렬하게 주먹을 뻗는 거룩한 저항인 셈입니다. 물론 그 저항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태엽이 풀린 시계처럼 모든 것이 서서히 식어갈 테니까요. 그러나 아주 짧은 순간,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큼은 거친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에 눈부시게 정돈된 질서의 섬을 솟아오르게 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식탁에 앉아 첫 끼니를 삼킬 때 당신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이 삼키는 그 한 입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 굳건한 결합으로 묶여있는 아주 고도로 정제된 화학적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단단한 결합을 무자비하게 끊어냅니다.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을 쥐어짜내어 체온을 답히고 근육의 섬유질을 팽팽하게 당기며 어둠에 잠긴 뇌의 신경망 곳곳에 눈부신 전기적 불꽃을 튕겨내죠. 그 치열한 연소의 대가로 뿜어내는 열기와 잔해물들은 결국 무질서의 늪허루로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는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거친 강물 한가운데 소용돌이 치는 물보라와도 같습니다. 자신을 관통해 지나가는 거대한 에너지를 쉴 새 없이 집어삼키며 위태로운 형태를 유지해 나가는 존재죠. 길가에 굴러다니는 무기력한 돌멩이와 인간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멩이는 그저 그곳에 침묵하며 멈춰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생명의 충도 주지 않죠. 반면 당신은 물리학의 우아한 표현을 빌리자면 흩어지면서도 형태를 유지하는 무언가, 즉 소산 구조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평형이라는 죽음의 상태로 가라앉으려는 우주의 거대한 침묵에 맞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불태우고 저항하기에 비로소 당신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엔트로피의 심연에 맞서는 이 처절하고도 숭고한 투쟁은
우리가 삶에서 아름답다고 여기는 모든 의미의 근원이 됩니다. 밤하늘을 보며 우주를 사색하는 것에도 에너지가 타오르고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나 백지 위에 예술을 피워내는 창조의 순간조차 에너지를 개걸스럽게 삼켜냅니다. 당신의 삶에 의미를 새기는 매 순간, 당신은 그 시공간의 한 조각 속에서 우주의 무질서를 기적처럼 되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항이 아니었다면 결코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당신만의 정교한 무늬를 직조해내면서요. 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진실입니까? 차갑게 식어가는 평형의 결말을 향해 도도히 흐르는 우주의 강물 속에서 당신은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기적처럼 소용돌이치며 피어난 덧없는 물결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생애 동안 우리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깨우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이 세계의 신비에 경탄합니다. 그것은 결코 먼지 같은 무의미가 아닙니다. 차라리 경이로움에 가깝죠. 당신이 두 갈래 길 앞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당신은 그 우주적 저항의 교양국에 위대한 타악기로서 합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감싼 맹목적인 에너지를 훔쳐내어 당신의 의지라는 조각칼로 세계의 질감을 새롭게 빚어내는 행위. 당신이라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영원한 공백으로 남았을 유일무이한 궤적을 남기는 행위 말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주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주 섬뜩한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를요. 당신의 형상을 빚어낸 그 무수한 원자들은 여전히 시공간 어딘가를 떠돌고는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부서져 흩어진 채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숨을 고르고 세상을 응시하며 만들어내는 이 찬란한 순간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늦은 밤 누군가와 나누었던 온기 어린 대화들, 당신이 땀 흘려 일궈낸 흔적들, 당신의 심장 끄트머리에서 흘러나간 애틋한 사랑, 이 모든 것은 철저한 부재의 심연 속으로 삼켜졌을 겁니다. 당신이 세계의 표면에 새겨놓은 그 미세한 균열과도 같은 무늬들은 오직 당신만이 그려낼 수 있는 우주의 서명입니다. 한번 쏟아진 물을 되담을 수 없는 엔트로피의 무자비한 법칙 덕분에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남긴 족적은 지워지지 않는 영원성을 얻게 됩니다. 시간의 끝까지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주의 거대한 역사책에 절대 지워지거나 수정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과거의 한 페이지로 박제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끝나는 순간 그것은 돌이킬 수 없이 종결되며 광활한 시공간의 캔버스 위로 단단히 꿰매어집니다. 신조차 그 시간을 거슬러 당신의 행동을 지울 수는 없죠. 당신의 매 순간이 그토록 묵직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파장이 되어 영원토록 우주의 끝을 향해 물결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주와 당신, 그리고 이 덧없는 영혼의 법칙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피부에 닿을 만큼 선명한 이야기로 그 베일을 한 겹 더 벗겨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을 건넬 때 제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파동을 빚어냅니다. 그 파동은 허공을 가르고 퍼져나가 여러분의 귓가에 닿고 이내 짜릿한 미세 전류로 탈바꿈하죠.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 머릿속 신경망이 그리는 우주적인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이 찰나, 저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 뇌의 물리적인 뼈대를 새로 조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낯선 시냅스들이 새롭게 싹을 틔우고 오래된 연결고리들은 더 단단해지거나 혹은 아스라이 희미해지기도 하니까요. 제가 뿜어내는 이 언어의 조각들이 온전히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일부로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과정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유방통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말을 평생 기억하게 될 거라는 그런 얄팍한 의미가 아닙니다. 10중 8구, 여러분은 오늘 들은 이야기의 대부분을 잊어버리시겠죠. 하지만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다는 그 엄연한 진실만큼은 바로 이 시간, 이 공간에
이 고유한 파동이 숨쉬고 있었다는 그 사실만큼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주가 엮어내는 거대한 인과의 거미줄 속에 영구적인 무늬로 새겨진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기억과 모든 녹음기에서 이 순간의 흔적을 모조리 도려낸다 한들 그 여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은 채 입자들 사이의 미세한 얽힘 속에 암호처럼 숨죽여 남아있을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경이로운 현상을 일컬어 상관관계의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분리된 세계가 마주쳐 교감할 때 그들은 비로소 운명적인 끈으로 묶이게 됩니다. 서로의 존재에 대한 정보가 상대방의 깊숙한 곳에 지울 수 없는 각인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끈질긴 얽힘은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그가 또 다른 이에게 말을 전하며 그로 인해 누군가 세상을 바꿀 결정을 내리는 매 순간마다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갑니다. 이 인연의 고리는 멈춤 없이 무한한 메아리가 되어 끝없이 울려 퍼집니다. 어찌 보면 인과율이라는 건 지독한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만들어낸 결과들이 온 세상을 서서히 물들여 가니까요. 우주의 무질서도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기에 시간이라는 강물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에 이 매혹적인 전염은 결코 과거로 거슬러 오르지 못한 채 오로지 다가올 내일로만 번져갑니다. 우리가 지나간 어제를 바꿀 순 없어도 다가올 내일은 빚어낼 수 있다는 것. 이는 그저 시적인 수사나 말장난이 아닙니다. 정보라는 물질의 근본을 관통하는 소름 돋도록 냉혹하고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자, 이제 잠시 혼돈, 즉 카오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오스와 양자역학이 기묘하게 춤을 출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경이로운 세계를 목도하게 되거든요. 나비의 미세한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우를 몰고 온다는 나비 효과를 떠올려 보시죠. 놀랍게도 여러분의 뇌가 바로 그 아슬아슬한 혼돈이 숨쉬고 있는 지극히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비선형의 우주입니다. 신경세포들이 스파크를 일으키며 타오를지 아니면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을지 화학적 메신저들이 틈새를 유영하고 전기적 파동이 거대한 그물망을 타고 넘나드는 그 모든 찰나들이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벼랑 끝의 혼돈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고 미시적인 심연에서는 마침내 양자역학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주술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헛소리가 아닙니다. 지극히 냉철하고 명백한 물리적 실제로서 말이죠. 등경을 잇는 뇌 속의 분자들은 결국 원자로 빚어져 있고 그 원자들은 철저히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니까요. 그 아득한 미시의 세계에는 태생적인 날 것 그대로의 무적이성이 펄떡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 미세한 양자의 주사위 노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좌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늘 그 모호한 경계에 머물러 있죠. 우리의 뇌는 온기로 가득하고 축축한 생명의 요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양자의 섬세한 마법은 이런 환경에서는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가기 십상이죠. 물리학은 이 덧없는 소멸을 결어근남이라고 부릅니다. 원자세계 특유의 그 기괴하고 오묘한 성질들이 거시적인 세계의 평범함 속에 녹아들어 묻혀버리는 겁니다. 이 결어근남이라는 현상은 가히 매혹적입니다. 조금 더 깊이 빠져볼까요? 양자의 지평에서 입자들은 중첩이라는 신비로운 상태로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의 층위를 동시에 살아가는 기적을 보여주죠. 단 하나의 전자가 위로 도는 동시에 아래로 도는 모순적인 춤을 출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중첩의 충사위는 유리 공예품처럼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오직 외부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고독한 심연 속에서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고립된 입자가 무수히 흩날리는 공기 분자나 스쳐 지나는 빛의 알갱이들과 아주 살짝이라도 입을 맞추는 그 찬란했던 중첩의 상태는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오롯이 입자 안에 머물던 은밀한 양자 정보가 바깥 세상으로 속절없이 새어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그 모든 중첩의 기적은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마법을 잃은 입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저 평범하고 고전적인 물리법칙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간의 뇌는 덥고 축축하며 지독하게 소란스러운 곳입니다. 수조개의 분자들이 미친 듯이 부딪히며 소용돌이치는 카오스 그 자체죠. 이런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양자의 중첩이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은 단 1초의 아주 짧은 찰나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결 어긋남이 눈 깜짝할 새에 모든 마법을 부셔버릴 테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머릿속 신경세포들이 초현실적인 양자 컴퓨터처럼 작동하면서 그 위태롭고 섬세한 중첩 상태를 유지한 채 인간의 심원한 사유를 빚어낸다는 낭만적인 가설은 아쉽게도 환상에 불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이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자적 현상이 당신의 신경세포를 직접 뒤흔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외의 모든 존재를 조각해왔기 때문이죠. 우주가 쓰어내려온 장구한 역사, 우리가 디딘 이 행성의 탄생, 생명이라는 기적적인 진화의 여정, 그리고 지금의 당신을 빚어낸 그 고유한 유전자 암호까지. 이 모든 것이 미시 세계의 아주 작은 요동들에 의해 인태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뇌가 그저 고전 역학의 지배를 받는 평범한 톱니바퀴처럼 보일지언정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양자의 무작위성이 낳은 결실이며 우주의 거대한 혼돈은 그 작은 씨앗을 끝없이 증폭시켜왔습니다. 포착조차 힘든 미세한 떨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정해진 듯 보이는 세계조차도 그 결말을 들여다보면 아득한 과거의 양자적 우연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이미 쓰여진 대본을 맹목적으로 읊어대는 낡은 기계장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규칙만 주어졌을 뿐 어떤 선율이 연주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광활하고 자유로운 즉흥 연주에 훨씬 더 가깝죠.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 웅장한 교향곡을 함께 완성해가는 연주자입니다. 12살 된 총명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 복잡한 철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본질을 투명하게 묘사하지 못한다면 저 역시 이 진리를 온전히 깨우치지 못한 것일 테니까요. 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흔히들 물리학의 차가운 법칙 앞에서는 우리의 선택이 한낱 먼지처럼 무의미해진다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튕겨다니는 원자들의 무도회에 불과하다면 나라는 존재는 실 달린 꼭두각시일 뿐이며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절망하곤 하죠.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100번 양보해 이 세계가 거대하고 정교한 시계 태엽이라 할지라도 당신 역시 그 톱니바퀴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입니다. 당신의 의사결정은 여전히 실지합니다. 단지 선행된 원인이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단 말입니까? 어떤 선택이 일어날 운명이었다는 사실이 당신이 직접 그 길을 걸었다는 진실을 지워버리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직접 결단을 내렸고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둘째로, 애초에 우주는 그렇게 단순한 태엽장치 따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숨막히도록 혼란스러우며 동시에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는 다가올 내일이 그 어떤 장부에도 심지어 우주의 절대적인 원칙 속에조차 적혀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매 순간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며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엔트로피는 시간의 화살에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지나간 어제는 단단하게 굳어버렸지만 다가올 내일은 끝없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걸음은 우주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짙은 발자국을 남깁니다. 무언가가 가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민한 12살 관객을 위해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자 너무도 정교하고 경이로울 만큼 특별한 무늬입니다. 무의미하게 부유하는 원자들은 꿈도 꾸지 못할 기적을 당신이라는 무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사유하고 설계하며 무언가를 창조하고 마침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죠. 당신이 숨을 쉬고 움직일 때마다 이 우주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변화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주 그 자신조차 당신의 다음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미리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존재는 참으로 무겁고 의미 있습니다. 하늘 너머의 전능한 심판관이 당신의 점수를 매기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의 두 손으로 이 현실의 테피스트리를 직접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많은 이들이 매혹당하는 그러나 깊게 뿌리내린 낭만적인 착각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양자 역학을 두고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고 염원하는 것만으로 현실의 물리적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무언가 초월적인 힘을 지녔으며 관찰자의 시선이 곧 실제를 창조해낸다는 믿음 말입니다. 차갑게 들리겠지만 이는 대개 과학을 형해화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미시 세계에서 말하는 관찰자는 반드시 생명을 가진 인간일 필요가 없습니다. 고차원적인 영혼이나 자아 인식 따위는 애초에 요구되지도 않죠. 여기서의 관찰자란 그저 양자계와 접촉하여 어떤 식으로든 정보의 흔적을 남기는 모든 물질을 뜻합니다. 렌즈를 가진 사진기, 그 속에 굴러다니는 필름 한 조각, 심지어 바람에 깎이는 바위조차도 왕자적 사건과 얽혀 정보를 남기는 순간 모두 유효한 측정의 주체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사실은 양자역학의 기이함 그 자체에 있습니다. 측정의 순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입자들은 자신을 하나의 상태로 가두지 않은 채 모호한 유령처럼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간 비로소 고유한 형체를 띠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은 연력학적 관점에서 결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일방향의 과정입니다. 한번 퍼져나간 정보의 조각들은 쏟아진 물처럼 흩어지며 두 번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게 됩니다. 이 현기증 나는 법칙은 당신의 마음에 마법 같은 힘이 깃들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우주가 얼마나 심오하고 기하학적인 구조로 직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보와 엔트로피, 그리고 원인과 결과라는 우주의 뼈대들이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 만큼 깊고 단단한 사슬로 얽혀있는 구조 말입니다. 의식이라는 신비주의적 해석이 그토록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우리의 헛된 자만심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스스로가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차갑고도 아름다운 물리학의 방정식 속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동화 같은 위로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진실은 세간의 착각과는 사뭇 다릅니다. 의식이 현실을 빚어낸다는 얄팍한 마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특정한 형태의 물리적 체계들이 정보의 결을 읽어내며 무질서라는 우주의 순리, 즉 엔트로피의 맹렬히 저항하는 존재들이야말로 이 세계에 실체적인 파장을 일으킨다는 경이로움이죠. 당신이 바로 그 치열한 저항의 결정체입니다. 곁을 스쳐 지나는 수많은 타인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투박한 형태로는 미생물과 한 포기의 풀벌레, 심지어 차가운 기계장치들까지도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마법은 단지 자아라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팬들이 얽혀 빚어내는 아득한 복잡성, 무형의 배열이 스스로 숨을 쉬며 요동치는 그 경이로운 구조적 결합 안에 깃들어 있죠. 작은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둠을 사르는 작은 촛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렁이는 빛은 결코 고정된 입자들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무수한 원자들이 춤을 추듯 불꽃의 심장부를 스쳐 지나가며 산소와 탐욕스럽게 입을 맞추고 뜨거운 생명력을 토해낸 뒤 허공의 연기가 되어 덧없이 흩어질 뿐입니다. 불꽃은 만질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박동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꽃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며 짙은 어둠을 몰아내고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화마를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당신의 존재도 이 일렁이는 불꽃과
완벽히 닮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육신을 빚어낸 원자들은 쉴 새 없이 허물어지고 또 새로이 채워집니다. 양식을 삼키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찰나에도 낡은 세포들은 떨어져 나가고 소임을 다한 잔여물들은 당신의 곁을 떠나갑니다. 불과 수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당신이라는 우주를 채우던 입자들은 이미 완전히 다른 이방인들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여전히 당신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당신의 본질이 한낱 고기 덩어리나 원자알갱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무수한 입자들이 잠시 머물다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나의 형태이자 춤사위입니다. 차가운 질량들이 당신이라는 고유한 뼈대 위로 흘러들어가 생명이라는 기적을 연주해내는 참으로 장엄한 교양곡의 과정 그 자체인 셈이죠. 바로 그 형태와 과정이 세계의 축을 흔드는 파괴력을 지닙니다. 티끌 같은 원자 하나로는 감히 꿈꾸지도 못할 거대한 파동을 이 세상에 새겨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의미 없이 뒹구는 원자 무더기가 어떻게 한편의 서정시를 잉태하고 우주의 진리가 담긴 공식을 읊조리며 누군가를 향해 가슴 시린 애틋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파편들에 정교한 질서를 부여하고 생동하는 리듬을 불어넣는 순간 벼랑간 이 모든 기적을 숨 쉬듯 해내는 존재가 탄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발이라는 경건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전체가 빚어낸 조화는 조각들의 단순한 총합을 아득히 초월하는 법이니까. 그리고 그 조화로운 배열이 현실의 궤도를 비틀 수 있는 실체적인 힘을 가졌기에 그것은 지독하게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소한 날갯짓 하나조차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그 형태이자 흐름이며 온전한 인격체인 당신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의 톱니바퀴를 굴리는 단단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잠시 우리의 시선을 저 아득한 공간의 크기로 돌려볼까요? 종종 이 우주적 스케일 앞에서 아득해짐을 느끼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까마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거대합니다. 인간의 알량한 지각으로는 차마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합니다. 저 칠흑 속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웅크려 있고 그 안에는 또다시 수천억 개의 태양들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창백한 심연 속에서 이 푸른 지구와 당신이라는 개체는 너무도 미약하여 어떤 최첨단 렌즈로도 그 거대한 우주적 배경 앞에서는 당신의 흔적조차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존재는 그저 먼지처럼 무가치한 걸까요?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철학적 해답은 이렇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결코 부피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한 움큼도 안 되는 다이아몬드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그 찬란한 가치를 부정당하진 않든 말이죠. 세계를 뛰어넘는 명화의 감동이 그 캔버스의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빛을 발해지는 않은 것처럼요.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것은 얼마나 거대한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품고 있는가입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끝없이 넓지만 그 속의 풍경은 묘하게도 텅 비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떠도는 수소 구름과 서늘한 진공의 바다뿐 그 이상의 질서는 드뭅니다. 차갑게 말씀드리자면 우주의 대다수 공간은 지독히도 단조롭고 권태롭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돌려 변방의 이 작은 푸른 점 지구를 비추어 보십시오. 이곳에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잉태한 우주의 별빛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고뇌할 수 있을 만큼 숨막히게 정교하고 경이로운 구조물들이 숨쉬고 있죠. 까마득한 태고의 초신성이 폭발하며 토해낸 탄소와 질소, 그리고 산소의 잔해들이 절묘한 조화 속에 뒤엉켜 마침내 자신의 기원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지성체로 부활한 것입니다. 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말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의 눈동자를 통해 자신을 응시하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의식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을 깨우쳐버린 철학하는 원자들의 집합체인 셈이죠. 제가 물리학자로서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하게 전율하는 진실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육신을 이루는 그 작은 조각들은
모두 별의 심장부에서 벼려진 것들입니다. 얄팍한 시적 은유가 아닙니다. 뼛속까지 시린 물리적 팩트입니다. 당신의 몸을 적시는 피 속의 수소는 아득한 옛날 빅뱅의 첫 맥박에서 쏟아져 나온 태초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세포를 엮어낸 단단한 탄소의 골격과 배부 깊숙이 스며드는 서늘한 산소, 그리고 혈맥을 붉게 물들인 철분, 이 모든 재료들은 지구가 잉태되기 수십억 년 전 우주의 암흑을 떠돌다 처절하게 죽어간 고대 항성들의 펄펄 끓는 핵융합로 속에서 구워졌습니다. 그 거대한 별들이 장엄한 죽음을 맞이하며 폭발했을 때 별들은 자신의 가장 깊숙한 내장을 찢어 찬란하게 농축된 잔해들을 텅 빈 진공의 바다로 흩뿌렸죠. 그 별의 파편들이 억겁의 세월을 표류하다 우연히 이 변방의 외로운 암석 덩어리에 내려앉아 형언할 수 없는 기막힌 우연이 겹치고 겹쳐 마침내 기적처럼 뭉쳐진 겁니다. 그리하여 짙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가만히 올려다보며 자신의 영혼이 어느 이름 모를 별에서 비롯되었는지 묻고 또 고뇌할 줄 아는 눈부시게 슬프고도 아름다운 한 명의 인간으로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엄연한 물리학의 법칙이죠. 아드티 먼 은하의 별빛을 자아내고 원자의 미세한 떨림을 예측하며 태양의 심장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바로 그 경이로운 힘 말입니다. 이 보편적인 진리는 한 가지 아름다운 사실을 속삭입니다. 우리 육신의 뼈대는 까마득한 옛날, 장엄하게 폭발한 별들의 잔해라는 것을요. 억겁의 세월 끝에 이 거대한 우주는 마침내 인간이라는 창문을 통해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응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범우주적 관점에서 대단한 의미를 지닐까요? 솔직히 절대자의 척도 같은 건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과 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짙은 울림을 줍니다. 애초에 우리가 느끼는 감동 외에 어떤 거창한 의미가 더 필요할까요? 이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한 편의 영화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묘한 상상 하나를 던져보죠. 만약 당장 내일 아침 전 세계 학자들이 우주의 심연에서 완전히 새로운 절대 법칙을 찾아냈다고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그 공식이 도달한 결론이 낭자의 미시계조차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간다는, 즉 세상 모든 만물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는 섬뜩하고도 수학적인 증명이라면 말입니다. 태초의 빛, 그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찰나의 순간에 이미 장구한 인류사의 모든 희극과 비극이 피할 수 없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었다는 뜻이 되죠. 당신이 내쉬었던 얕은 한숨, 마음속에 스쳐간 변덕, 무심코 내렸던 그 모든 결정들마저도 전부 말입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당신의 내일은 달라질까요? 모든 게 헛되다며 삶의 길을 놓아버리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애정마저 식어버릴까요? 단언컨대 당신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또한 멈춰서도 안 되고요.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결말이 정해진 우주라 할지라도 당신의 고뇌는 거대한 인과율을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현실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무언가가 작동해야만 하니까요. 당신이 치열하게 번민하고 지혜로운 길을 걷도록 태초부터 빚어졌다면 그 치열함 자체야말로 우주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인 셈입니다. 다가올 내일을 빚어내는 가장 경이로운 공정 과정인 것이죠. 흔히들 운명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무의미해진다는 커다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세계는 철저히 통제되어 있죠. 언제나 동일한 재료를 넣으면 한 치의 오차 없이 동일한 결과를 뱉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코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복잡한 수식을 풀어내는 주체는 결국 그 소프트웨어 자신이니까요. 그 논리적 흐름이 거세된다면 남는 것은 덩그러니 놓인 차가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라는 유기체적 기계 장치 위에서 연산되는 기적에 가까울 만큼 정교한 알고리즘인 것이죠. 비록 그 연산의 결과값이 이미 정해진 궤도를 따른다 한들 무의 상태에서 유의 현실을 끄집어내는 유일한 매개체는 결국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한 고민들, 속으로 삼킨 눈물, 가슴 벅찬 환희. 이 모든 인간적인 맥박들이 거대한 우주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톱니바퀴인 겁니다. 물론 앞서 고백했듯 저는 이 세상이 닫힌 시계태엽 장치라고 믿진 않습니다. 강자의 세계는 끊임없이 불확실성의 실을 써내려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100번 양보해 세상이 닫힌 결말이라 해도 당신이 내딛는 걸음의 가치는 조금도 퇴색되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의 의미는 운명의 거미줄을 끊고 도망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장엄한 직조물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하나의 결이 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 당신의 숨을 먹게 할 마지막 상상을 하나 더 해볼까요? 아주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공간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굽어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무려 140억 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입니다. 성간 물질이 뭉쳐 은하를 이루고 어둠 속에서 별들이 첫 불꽃을 터뜨리며 흩어진 파편들이 부딪혀 행성을 잉태하는 그 서사시를요. 그리고 그 무한한 공간 속 먼지처럼 작은 창백한 구슬 위에서 기적처럼 첫 생명의 맥박이 띱니다. 이 여린 불씨는 또다시 수십억 년의 장엄한 진화를 거듭한 끝에 유리를 깎아 심연을 관측하고 밤하늘의 고독을 오선지 위에 교향곡으로 심어시키며 자신들이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를 철학적으로 묻는 경이로운 존재를 탄생시켰습니다. 자, 이제 렌즈의 초점을 살짝 비틀어 평행 우주의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가 단 한 번도 호흡한 적 없는 텅 빈 우주죠. 아주 우연한 엇갈림으로 부모님이 서로를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고 까마득한 선조 중 누군가가 아주 사소한 변덕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거대한 침묵 속에 우주의 시간은 계속 흐를 테고 수많은 별무리 역시 무심하게 밤하늘을 수놓겠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세상과 무섭도록 닮아있겠지만 그곳엔 치명적인 결핍이 존재합니다. 당신이라는 고유한 주파수, 당신의 뇌리를 스쳐갔던 은밀하고도 독창적인 몽상들, 타인의 삶에 남겼던 당신만의 고유한 지문, 온기를 나누었던 그 미세한 흔적들. 과연 이 모든 것이 삭제된 세계가 이전과 완벽히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그 우주는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일그러진 완전히 다른 세계일 겁니다. 당신의 미소에 위로받았던 사람들의 시냅스는 지금과는 다른 궤적을 그렸을 테고 당신의 땀방울이 스며든 이 세상의 파편들은 영원히 공백으로 남았을 테니까요. 광활한 우주의 척도에서 보자면 그저 먼지 같은 파동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리고 무질서라는 우주의 속성을 타고 그 파동은 끝없이 번져나갈 것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며 그 미세한 균열이 어떤 거대한 운명의 폭포수를 쏟아낼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의 빛나는 이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곧 그 나비입니다. 당신의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는 인과율로 짜인 우주의 테피스트리 위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파동을 새겨 넣습니다. 그 파동의 대다수는 덧없이 쓰러지겠죠. 허나 그중 몇몇은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기어코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만큼 거대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잔혹하게도 우리는 어떤 파동이 그리될지 미리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행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저만의 대답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이 건넸을 법한 바로 그 통찰을 빌려서 말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우주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연출하기 위해 지어진 무대가 아닙니다. 저 광막한 공간은 당신이라는 존재에게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며 소용돌이치는 은하들은 우리의 얄팍한 희망이나 깊은 절망 따위엔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죠. 만약 당신이 우주가 예정한 어떤 거룩하고 운명적인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영원히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는 경이로울 만치 우아하고도 완벽한 수학적 법칙들로 굴러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차디찬 법칙들은 기적처럼 아주 기이하고도 특별한 형태의 구조물들이 피어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흩어지는 에너지를 긁어모아 스스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자신을 닮은 존재를 남기며 억겁의 시간 속에서 진화하고 심지어 사유라는 것을 해내는 존재,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숨쉬고 생각하는 것은 물리학의 숭고한 법칙들이 당신의 존재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주가 허락한 찰나의 시간 동안 당신은 이 세상의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명백한 원인이 됩니다. 그것은 그저 착각이나 환영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제하는 물리적 원동력입니다. 뇌 속을 맴도는 수많은 원자들은 우주 어디에도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패턴으로 얽혀 그 어떤 대체물도 만들어낼 수 없는 독창적인 작용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내리는 크고 작은 결단들, 그 근원이 자유의지이든 생물학적 화학 반응이든 상관없이 이는 세상 밖으로 끝없이 퍼져나가며 현실을 빚어냅니다. 지나간 시간은 차갑게 굳어버렸지만 다가올 시간은 백지처럼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지평선이 맞닿은 경계, 즉 이 현재라는 찰나 속에서 당신은 열린 미래를 굳어진 과거로 치환해내는 살아있는 연금술 그 자체입니다. 그 무한한 양자역학적 가능성들을 단 하나의 뚜렷한 현실로 붕괴시키는 장치,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주의 전부나 마찬가지죠. 이제 제 마음 깊숙한 곳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며 이 사유를 맺음 지으려 합니다. 오직 저만의 사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의 근원이라는 텅 빈 심연을 들여다본 적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달 가장 내밀한 고백입니다.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물리학의 밑바닥까지 그 아득한 심해로 온전히 침잠해 본다면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단발마 같은 질문에 명쾌하고 납작한 해답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애초에 그 의미라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무엇을 겨냥한 가치일까요? 이 광막한 우주는 그런 형이상학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조차 되지 못합니다. 우주는 그저 숨막히게 존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전체로서의 우주가 아니라 우주가 품고 있는 찰나의 파편들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타인의 상처에 연민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주 기이하고도 국지적인 돌연변이들 말입니다. 무의미의 공간 속에서 기억 후 의미를 건져 올리고 스스로 세운 가치라는 나침반에 기대어 맹렬하게 나아가는 별종들이죠. 경이로운 것은 마음을 기울이고 의미를 쫓는 이 숭고한 능력조차 일종의 물리적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철저한 진화가 빚어낸 눈부신 결과물입니다. 이 감정의 작용들은 명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현실입니다.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이나 어둠을 가르는 전자기름만큼이나 만질 수 있듯 선명하게 실제하는 힘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물리법칙에 빗대는지 그 이유를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현대 물리학과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우아한 개념 중 하나로 창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약한 부품들이 거대하게 얽혀 복잡한 체계를 이룰 때 개별 요소들에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특성이 호련히 피어난다는 원리죠. 손끝에 적시는 물결은 촉촉하지만 그것을 쪼갠 수소와 산소 원자에는 축축함이라는 속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경이로운 사유를 펼치지만 그 속의 작은 뉴런 한 가닥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전체가 부분의 총합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 기적. 이것은 신비로운 마법의 결과가 아니라 요소들이 맺고 있는 관계와 배열이 만들어낸 과학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주가 빚어낸 가장 눈부신
창발적 현상입니다. 지금 당신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길가의 차가운 돌덩이나 메마른 흙, 흩날리는 공기를 이루는 뼈대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당신 몸속의 탄소나 질소, 인 같은 원소들 자체에는 영혼도 그 어떤 특별한 가치도 깃들어 있지 않죠. 하지만 그 평범한 원자 수십억 개가 기막힌 우연과 필연 속에서 정교하게 연결되고 그 사이로 생동하는 에너지와 정보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할 때 말문이 막힐 만큼 경이로운 마법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죽어있던 물질에서 박동하는 생명이 태동하고 무기질의 고요 속에서 마음과 의미가 싹을 틔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창발된 현상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입자들만큼이나 결점 없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거대한 허리케인이 소용돌이칠 때 그것을 한낱 기체의 환영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뒤흔드는 인과적 파괴력을 쥔 압도적인 물리적 실체입니다.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그 거대한 폭풍이 고작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분자들의 모음일 뿐이라는 사실이 그 파괴력을 조금도 무의미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사색, 가슴을 울리는 감정, 그리고 매 순간 내리는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은 차가운 뇌세포들이 빚어낸 찬란한 창발성의 결과물입니다. 신경세포들이 쉴 새 없이 불꽃을 튀기고 화학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미세한 전류가 복잡한 궤적을 그리는 과정에서 피어나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작용들은 분명한 실체이며 세상을 뒤바꿀 물리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겠다고 마음먹는 그 찰나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뇌 속에서 일어난 그 작은 전기적 파동은 실제로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나 의지가 그저 물리학의 법칙 아래에서 작동한다면 결국 우리는 기계적인 입자들의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대지를 휩쓰는 거대한 폭풍 역시 단순한 기압차와 연력학 법칙의 산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경외심을 담아 폭풍이라 부릅니다. 심금을 울리는 교향곡도 결국 공기의 진동에 불과하지만 그 사실이 음악이 가진 영혼을 깎아내리지는 못합니다. 근원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그 존재의 가치가 빛을 잃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존재의 기원을 더 명확히 밝혀줄 뿐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은유나 위로가 아닌 명백한 사실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단은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존적인 사건이며 이 우주의 물리적 상태를 영구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입니다. 그 위대한 결정이 한낱 신경세포와 화학물질의 결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이 진리를 털끝만큼도 훼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명 없는 물질들이 모여 의지라는 기적을 잉태했다는 사실에 깊은 전율을 느끼게 할 뿐이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핵심은 이 무한한 우주가 과연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겨줄 것인가가 아닙니다. 침묵하는 우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의미 있는 존재로 정의한다면 그 믿음은 즉각적으로 현실의 물리법칙을 타고 뻗어나가 실제하는 파동이 됩니다. 그 파동은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을 이끌고 타인과 눈을 맞추며 교감하는 모든 순간의 온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들을 전혀 새로운 형태로 조각해내겠죠.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톱니바퀴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라는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며 일으키는 파장 때문에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주사위 놀이처럼 무작위로 흘러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맹목적인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서 나름의 질서를 세우고 등대처럼 빛을 발하는 존재이기에
여러분의 삶은 눈부시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명과 우연이 기묘하게 얽혀있는 이 거대하고 실제적인 우주 속에서 여러분은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 모두를 충족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는 생명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할 확률은 연력학적으로도 우주론적으로도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우연의 교차점 속에서 나라는 고유한 자아가 탄생할 확률은 밤하늘의 별을 모두 세는 것보다 더 아득하고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겁의 불가능을 뚫고 이 장엄한 우주는 끝내 당신이라는 하나의 걸작을 피워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삶의 무대 위에서 어떤 춤을 출 것인가는 이제 오롯이 여러분의 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차가운 물리학의 방정식들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꿈을 쫓아야 하는지 친절하게 속삭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은 우리가 가슴 품은 그 가치들이 결코 환상이 아님을, 우리가 염원하는 이상향이 닿을 수 있는 실제하는 목적지임을, 그리고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분명한 궤적이 새겨진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증명해 줍니다. 인간의 삶을 긍정하기에 이 정도의 과학적 증명이라면 꽤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맺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작은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온 물리학이라는 학문,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탐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현실을 이루는 가장 깊숙한 심연을 들여다보며 기나긴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필연과 우연은 어떻게 교차한가? 시간의 화살은 어디로 향하며 물질과 에너지는 어떤 춤을 추며 이 세계를 빚어내는가? 끝없는 물음표들과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는 과정이죠. 종종 사람들은 묻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배제된 차가운 우주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이 허무하고 우울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그저 이리저리 충돌하는 맹목적인 원자들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살아간다는 것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안개 거친 진리의 틈새에서 목격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주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저를 덮쳐온 것은 깊은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숨이 멎을 듯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시공간은 그저 놀랍도록 기이하고 벅차오르도록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다. 혼돈 속에 완벽한 질서를 부여하는 수학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소름이 돋지만 진정 기적적인 것은 먼지 같은 우리가 그 숭고한 규칙들을 해독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호로 우주를 기록하고 단 한 번도 눈으로 본 적 없는 미지의 현상들을 예측해내는 인간의 지성. 이것은 진정 경이롭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마법입니다. 전두리 태양계의 창백하고 푸른 점 위에 서 있는 한없이 미약한 유기체들이 어떻게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직물의 얼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걸까요? 별빛 속에서 태어난 원소들의 기원을 추적하고 억겁의 세월을 맴도는 은하들의 장엄한 왈츠를 머릿속에 담아냅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만들어낸 가장 찬란하고 눈부신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움은 앞서 우리가 던졌던 나의 행동이 우주 속에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과 하나의 끈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우주를 관측하고 탐구하는 과학이라는 행위 자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우주의 심연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겠다는 굳건한 결단,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실험으로 부딪혀보며 그 속에서 건져올린 지혜를 타인과 나누겠다는 이 주체적인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의 궤적들은 이 세계에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적 탐구심은 우리가 발딛고선 이 행성 전체를 송두리째 재창조해냈습니다. 죽음을 밀어내는 의학, 시공간을 압축하는 기술, 마음과 마음을 잇는 통신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교통수단과 같은 인류의 모든 도약은 결국 무언가를 이해하고자 했던 순수한 갈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까마득한 과거,
물리학의 여명을 열었던 이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운동과 중력의 법칙을 더듬어가던 그 선구자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소? 라고 말이죠. 아마 그들은 쉽게 입을 떼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종이 위에 알 수 없는 기호들을 끄적이고 머릿속으로만 실험을 거듭하며 형태조차 없는 관념들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 고독한 몽상들이 훗날 인류를 우주 저 너머로 인도하고 컴퓨터와 원자력이라는 거대한 기적을 낳을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던진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은 정작 돌을 던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단맛을 보지 못할 나무의 씨앗을 오늘 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은 수세대를 거쳐 비로소 그 결실을 맺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율이라는 우주의 법칙이니까요. 원인과 결과의 강물은 오직 미래를 향해 흐르며 끝없이 갈라지고 퍼져나가 마침내 세상 구석구석을 적십니다. 그러니 우주의 선미를 다루는 물리학자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조언을 건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날갯짓 하나가 우주적인 차원의 거창한 의미를 지니는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말해 그런 거대한 의미 따윈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발밑, 그 좁은 반경 안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당신의 행동은 곁에 있는 이들의 삶을 뒤흔들고 인류 문명이라는 끝나지 않는 대서사시에 분명한 궤적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이 장엄한 연대기의 어엿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적에 가깝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라는 광막한 허공을 떠도는 이 창백하고도 기적적인 바위덩어리 위에서 수십억 년이라는 장구한 터널을 뚫고 걸어나온 우리가 도구를 쥐고 언어를 빚어내며 기어이 사회를 이룩한 채 우리 스스로가 왜 존재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저 차갑고 무심한 우주를 향해 당신이 어떤 불만을 쏟아내든 이 우주가 우리라는 눈부신 걸작을 잉태해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답입니다. 당신이 딛는 매 순간의 걸음이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우주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자의 거대한 채점표가 존재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현실이라는 거대한 인과율의 톱니바퀴에 완벽히 맞물려 돌아가는 진짜 부속품이기 때문입니다. 엔트로피의 증가가 시간의 화살에 방향을 부여하고 혼돈의 물결이 미세한 파동을 거대한 해일로 증폭시키며 양자역학의 세계가 우리의 미래가 결코 정해져 있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희박한 확률을 뚫고 이 자리에 선 당신이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들을 지금 이 순간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이 들려주는 진실입니다. 참으로 경이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뇌리에 평생 곁에 둘 한 폭의 그림. 쓸쓸하지만 선명한 풍경 하나를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빛조차 삼켜버린 칠흑 같은 밤. 아득하고 텅 빈 바다의 끝자락에 홀로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평선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먹물 같은 바다는 그 어떤 형체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면 아래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한치 앞의 어둠 속에 무엇이 도사리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죠. 숨통을 조여오는 그 압도적인 흑암 속에서 여러분의 손에는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냘픈 촛불 하나가 들여 있습니다. 그 빈약한 불꽃이 밝힐 수 있는 세상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기껏해야 발끝에서 몇 걸음 남짓한 반경이 전부일 뿐. 그 너머는 여전히 서늘한 심연입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쥔 그 보잘것없는 촛불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무의미합니다. 바다는 너무도 거대하고 어둠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으니까. 당신의 그 작은 불씨 하나는 대우주의 섭리 앞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틀어볼까요? 네, 그 촛불은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당신의 두 눈을 뜨게 해주는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처럼 공포에 질려 허우적거릴 것인가? 아니면 희미하게나마 감각을 곤두세우고 내일을 향해 발을 내디딜 것인가? 그 불꽃은 바로 그 둘을 가르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 짙은 어둠 너머에 우리와 같은 누군가가 또 있다면, 각자의 손에 촛불을 쥐고 자신의 주변을 필사적으로 비추는 타인들이 존재한다면, 그 연약한 빛들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이 흑암의 바다에 길을 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순 없어도 기꺼이 항해할 만한 바다로 만들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며 인류라는 종의 본질입니다. 칠흑 같은 심연 속에서 흔들리는 한 줌의 불꽃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먼지들이 모일 때 우리는 비로소 기적이라는 형태를 갖춥니다. 물론 우리는 결코 이 어둠을 정복할 수 없을 겁니다. 우주는 너무도 방대하고 끔찍할 만큼 우리에게 무관심하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머무는 이 작은 모퉁이만큼은 따스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고 우리가 깨달은 지혜를 나눌 수 있죠. 솔직히 말해 저는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삶에 의미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은하계의 별자리를 바꾸는 그런 비현실적인 기적이 아니라 나와 내 곁의 사람들. 지극히 인간적이고 소박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꺼이 빚어내는 그 따스한 족적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최종적인 대답입니다. 당신이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은 참으로 가치가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저 아득한 우주의 별들이 당신을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 어딘가에 절대저가 매기는 득점표가 숨겨져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이 현실을 직조하는 인과율의 실타래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엔트로피가 시간의 흐름에 지울 수 없는 방향성을 새겨놓은 것처럼 말이죠. 혼돈의 소용돌이는 아주 미세한 날갯짓조차 거대한 폭풍으로 증폭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가 속삭이듯 우리의 미래는 그 어떤 운명으로도 미리 쓰여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기적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당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유한 궤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리를 사랑합니다. 이제 시선을 여러분에게로 돌려보죠.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가 우리의 존재에 한없이 무심하고 냉담하다는 서늘한 진실을 마주할 때, 그럼에도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세계에 실지 않은 타문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당신의 삶을 더 깊은 의미로 채워줍니까? 아니면 오히려 공허하게 만듭니까? 이 사유의 끝에서 어떤 답에 가닿으셨는지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